자, 이제 실적 얘기도 전반적으로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. 과연 우리가 어떻게 논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논평을 해야 또 4분기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와 함께 전반적인 종합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해드릴 소식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. 좀 큰 그림에서부터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에서 좀 실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? 예, 이른바 불황영흑자라고 해가지고요. 그 유가증권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이제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익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617개 유가증권 시장 3분기에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을 보면은 그 776조로 전년 동기 대비 4.49% 증가했고요. 반면 영업이익은 46조로 5% 정도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42조로 18% 정도 증가했습니다. 그 이익 증가세는 이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이 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요. 영업이익은 14% 증가했고 순이익은 34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마찬가지로 매출은 감소했는데요.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4.5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매출도 그렇고요. 영업이익률 자체도 좀 계속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보다 자세하게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 왔었던 어떤 수출주나 제조업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요. 좀 어땠었나요? 종합을 해보면. 예, 이제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면요. 기계와 전기전자, 그리고 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그 화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매출이 15% 줄었고 기계업종하고 전기전자를 보면 매출이 각각 4%와 1%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3분기에 적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? 이에 따라서 이들 회사가 속한 이제 운수창고업도 적자로 돌아섰고요.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등이 속한 그 운수 장비업도 순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전통 제조업 가운데서 나쁜 소식만 들리는 건 아닌데요. 철강 금속업 같은 경우 보면은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흑자로 돌아섰고요. 또 건설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개선됐고 흑자로 이렇게 순이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예. 주가 자체만 계속 보신 분들은 실감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종합을 했을 때는 건설업이나 어떤 철강 금속에서는 그래도 선방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 결과를 내놨다라고 말을 해줬고요. 계속해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미약품 또 잭팟을 터뜨리다 보니까 제약이나 바이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었는데요. 실적은 실제로 또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나왔나요? 예,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스피 시장 다른 업종에 대해 비해 가지고 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 업종 매출액은 13% 늘어났고요. 또 의약품만 놓고 본다면은 매출액이 10% 증가했습니다. 순이익으로 보면 급증세가 더 두드러지는데요. 그 각각 보면은 의료정밀업 같은 경우는 153%, 의약품은 35% 급증했습니다. 이제 또 회사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명문제약이나 삼일제약,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요. 우리들제약 같은 경우는 그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땐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또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말씀하셨듯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. 357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 분기와 비교하면은 1000% 넘게 급증한 수준입니다. 근데 이제 기술 수출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? 올해 들어서. 근데 이 기술 수출권 중에서 계약금이 올해만 반영돼도 이제 업계 1, 2위인 유한양행과 녹십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다.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듯이 기술 수출이나 영업 성과에 따라 PB가 갈릴 수 있듯이 모든 제약업체들이 웃을 수 있는 처지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역시 운을 좀 띄워주셨는데요. 제약이다, 바이오라고 모두 좋았던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.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업체들이 좀 부진했던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? 예, 의약품으로 보면 이제 중해제약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대용제약과 대원제약은 각각 28%, 24% 감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부강약품도 20% 정도 감소했는데 오히려 적자로 돌아선 것도 적지 않습니다. 그 국제약품 공업 같은 경우 신해생명과학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
이렇듯 바이오를 사명에 단 업체들이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. 이런 양극화 현상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개별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순이익으로 보면 다우데이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그 셀트리온은 리툭산 바이오 시밀러 허가를 유럽 의약품청에 신청하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의 급등세를 이끌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주가와 달리 실적이 부진한 바이오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시총 실익 정도 합니다. 이제 코미팜이 적자를 기록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올 3분기에 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적자 전환했고요. 예. 또 시총 상위주 가운데 메디포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 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선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또 코스닥 영업 적자를 기록한 이제 적자 전환사 명단을 보면 메리나 바이오가 부는 업체들이 눈에 띄는데요. 예. CTC 바이오나 서린 바이오 그리고 젠백스 등 그 바이오 관련 업체들하고 또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에스텍파마와 경동제약도 그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. 어떤 제약이나 바이오가 붙었다는 것만으로 실적까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. 역시 주가는 움직였을지 몰라도 실적은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어떤 다른 방송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전기전자, IT, 자동차 실적에 대해서는 많이들 종합을 해 드린 것 같아서 저희들은 틈새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 목재 업종들이 실적이 거의 다 안 좋았어요. 그리고 이 폭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뭐 주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좀 어땠나요? 네, 물론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예. 그 몇몇 군데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. 보면 3분기 영업 기준으로 보면 흑자 전환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. 그 무림 계열사가 대표적인데요. 그 무림 페이퍼나 이제 무림 PMP를 보면은 흑자 전환했고요. 하지만 또 무림 계열사 같은 경우는 또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안 좋은 곳을 보면은 동해제지는 1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고, 뭐 신풍제지나 아세아제지, 페이퍼코리아 등은 계속 적자 지속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신대양제지하고 한국수출포장공업, 한국제지도 영업이익에 급감한 모습입니다. 예. 전반적으로 종이 목재 업종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3분기 실적 역시 웃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. 벌써부터 4분기에 대한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또 그때 돼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 했고요.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인사드리죠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